평생 검소하게 살며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 그런데 장례식 날 가족들 앞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빚장부가 아니라 무려 5억 원의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거액을 숨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장부의 페이지, 거기엔 어떤 진실이 적혀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3일째 이어진 장례식.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텅 빈 빈소에 김태호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 김만수의 영정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생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았던 아버지. 라면 하나도 외상으로 주기 아까워하던 그 짠돌이 아버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김태호 씨 계신가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다.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실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태호는 어리둥절했다. 변호사를 부를 돈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는 장례식 비용도 겨우 마련할 정도로 가난했는데 무슨 유언이요? 우리 아버지가 남길 게 뭐가 있다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비자금 통장이 있습니다. 잔액은 5억 원입니다. 태호는 귀를 의심했다. 5만 원도 아니고 5억 원.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가 5억을. 네, 맞습니다. 여기 통장과 도장입니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다. 진짜였다.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5억 원. 이거 진짜예요?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 봉투는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서 열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태호는 멍한 상태로 봉투를 받았다. 도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거금을 모았을까? 평생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도 아까워하던 분이, 아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해주던 분이, 어머니 윤정이가 빈소로 들어왔다. 태호야, 누구랑 얘기했니? 엄마, 이거 좀 봐요. 통장을 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남긴 거래요. 엄마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일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까지 손님을 기다리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5억을 모았을까?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의 돈을 맡아둔 것일까?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아버지의 가게로 갔다. 30년 넘게 자리를 지킨 만순의 슈퍼. 간판도 낡고 페인트도 벗겨졌지만 동네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었다. 아이고, 태호 왔구나. 옆집 미용실 아줌마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는데. 아깝다, 정말.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를 좋아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인 자신은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태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계산대, 오래된 냉장고, 빛바랜 과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가게 뒤편에 붙어 있었다. 작은 방 2개와 부엌, 그게 전부인 집. 태호는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옷들이 가득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맨 흔적, 해진 팬티에 덧댄 천 조각. 이런 분이 어떻게 5억을 모았단 말인가? 이게 뭐지? 낡은 장롱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 생일. 너무 뻔해서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도 참 보안 의식이 제로네. 금고를 열자 빨간색 장부가 나왔다. 표지에는 1990년 202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35년의 기록이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박정식 마이너스 300만 원 1990년 3월 15일. 이순자 마이너스 150만 원 1990년 5월 20일. 최만식 마이너스 500만 원 1990년 8월 10일. 계속해서 수십 명의 이름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자 기록이 전혀 없었다. 원금만 적혀 있을 뿐 상환 날짜도 이자율도 없었다. 이건 대출 장부가 아니야. 태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장부에 적힌 금액을 모두 합치니 거의 10억에 가까웠다. 하지만 회수 기록은 거의 없었다. 설마 아버지가 이 돈을 다 빌려주고 못 받은 건가?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다. 뭘 그렇게 봐? 엄마, 이거 봐요. 아버지가 돈을 빌려준 기록인데 이자도 없고 회수도 안 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만 봐. 죽은 사람 뒤를 뒤져서 뭐하니? 엄마는 알고 있었죠. 이게 뭔지.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 모르는 게 나아. 그냥 모른 척해. 엄마, 제발 그만 파헤쳐.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하지만 태호는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태호야, 내가 남긴 돈과 장부를 봤을 거다. 놀랐지?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을 거야. 사실 나도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걸. 나는 살리는 쪽을 택했다. 장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봐라. 그들이 진실을 말해줄 거다. 태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다음 날 태호는 장부를 들고 첫 번째 이름을 찾아갔다. 박정식. 동네 정육점 주인이었다. 아저씨, 저 태호예요. 만수 아저씨 아들. 오, 태호구나. 참 안 됐다. 좋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아저씨, 혹시 1990년에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리신 적 있으세요? 박정식의 얼굴이 순간 경직됐다. 무슨 소리야? 난 돈 빌린 적 없어. 여기 장부에 기록이 있는데요. 그런 거 몰라. 죽은 사람 욕되게 하지 마. 박정식은 화를 내며 태호를 내쫓았다. 하지만 태호는 분명히 봤다. 그의 눈에 스친 두려움을.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하지만 반응은 한결같았다. 돈 빌린 적 없어. 무슨 개소리야. 당장 나가. 동네 세탁소 이순자 아줌마를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줌마, 1990년 5월에 150만 원. 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이순자는 빗자루를 들고 태호를 쫓아냈다. 하지만 나가는 태호의 등 뒤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태호는 돌아봤다. 이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곧 문을 쾅 닫아버렸다. 뭔가 이상했다. 모두가 부인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빛. 동네 목욕탕 주인 최만식을 만났을 때 태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아저씨, 저 아버지 장례식 때 못 오셨죠? 아, 몸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항상 아저씨 얘기하셨어요. 1990년에 큰 도움 받았다고. 최만식의 표정이 변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 목욕탕 화재 때 도와주셔서 고맙다고요. 순간 최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 보험도 안 들어서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셨죠? 최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아니야,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태호는 확신했다. 분명 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저녁 태호는 동네 포장마차에 앉았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옆자리에 낯익은 얼굴이 앉았다. 동네 이장 구본길이었다. 태호군, 수고가 많네.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장부 찾았다고 들었어. 태호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소문이 빠르네요. 작은 동네니까. 근데 태호군, 충고 하나 할게.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는 게 좋아. 구본길의 눈빛이 차가웠다. 무슨 뜻이죠? 글쎄, 죽은 사람도 편히 쉬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일어났다. 아, 그리고 집에 도둑 조심해. 요즘 좀 도둑이 많다더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난 이장. 태호는 불안감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태호는 장부를 다시 펼쳤다. 뒤쪽 페이지로 갈수록 금액이 커졌다. 1,000만 원, 2,000만 원, 심지어 5,000만 원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기록은 작년이었다. 구본길 마이너스 1억 원, 2023년 12월 25일. 태호는 숨을 멈췄다. 이장이 가장 큰 금액을 빌렸다.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이래서 그런 말을 한 거구나. 태호는 휴대폰으로 장부를 사진 찍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리고 장부를 다시 금고에 넣었다.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 장부를 다시 살펴보니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일부 페이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급하게 쓴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금고를 열어 장부를 확인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뭐야, 이게. 가장 뒤쪽 페이지들이 뜯겨 나가 있었다. 구본길의 이름이 있던 페이지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기록이 사라졌다. 태호는 황급히 집안을 살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문 자물쇠엔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것이 분명했다. 망할 CCTV. 하지만 집 앞 CCTV는 꺼져 있었다. 전선이 끊어져 있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태호는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다. 어차피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이장이 연루되어 있다면 신고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대신 태호는 어제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다행히 핸드폰에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구본길 1억 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태호는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이제 진실을 말해줘요. 장부 페이지도 찢겨 나갔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도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입을 열었다. 이장이 내 아버지를 협박했어. 뭐라고요? 10년 전부터야. 불법 도박장 자금을 내 아버지 명의로 돌렸어. 거부하면 우리 가족을 해치겠다고. 태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더러운 돈을 관리한 거예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달랐어.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 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박장 돈 일부를 빼돌려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야. 이자도 안 받고. 태호는 놀랐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다니.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군요. 그래. 모두가 내 아버지 덕을 봤어. 하지만 이장 눈치 때문에 아무도 말 못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다. 그럼 5억은 어떻게 모은 거예요?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가게 수익, 그리고 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태호는 재촉했다. 그리고요? 도박장에서 빼돌린 돈 중 일부를 숨겨뒀어. 언젠가 이장을 고발할 증거로 쓰려고. 태호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아버지는 단순한 구멍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현대판 의적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태호는 이장을 미행했다. 이장은 한적한 창고로 들어갔다. 태호가 몰래 따라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올인, 콜, 수천만 원이 오가는 판이었다. 그리고 구석에선 장부를 태우고 있었다. 바로 아버지 장부에 찢어진 페이지들이었다. 태호는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태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부엌 테이블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장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 편지엔 입 다물고 있으면 모른 척 넘어간다. 하지만 계속 파헤치면 가족이 다칠 거지라고 적혀 있었다. 태호는 분노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팔을 잡았다. 태호야, 그만해. 내 아버지도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엄마도 아버지처럼 평생 숨죽이고 살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설마 교통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그날 아버지가 이장을 경찰에 신고하러 간다고 했거든. 태호는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엄마는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무서웠어. 너마저 잃을까봐. 어머니는 흐느끼며 주저앉았다. 태호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끝낼게요. 태호는 다시 동네를 돌기 시작했다. 이번엔 다른 접근을 했다. 아저씨,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 알아요.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정육점 박정식은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봤다. 뭘 알아? 1990년 아버님 수술비요. 아버지가 도와주셨잖아요. 박정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때 아버지가 위암이셨어.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데 돈이 없었지. 그래서 아버지가 300만 원. 그때 돈으로 엄청난 거였어. 이자도 안 받고 그냥 살라고. 박정식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까 그렇게 쫓아낸 것도 이장이 무서워서.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었다. 세탁소 이순자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려 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때 만수 씨가 나타났지. 150만 원이었죠. 그 돈으로 빚 갚고 새 출발했어. 지금 이 세탁소도 그때 그 돈으로 시작한 거야.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났다. 목욕탕 화재, 자녀 대학 등록금, 병원비, 사업 실패. 아버지는 모두를 도왔다. 그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근데 만수 아저씨가 돈 빌려주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뭔데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근데 오실 때마다 쌀 한 포대씩 들고 오셔서. 결국 우리가 더 받은 셈이지 뭐. 태호는 웃음이 나왔다. 그게 아버지다웠다. 또 있어. 빚 갚겠다고 하면 그 돈으로 남을 도와라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조금씩 기부하고 있어. 아버지의 선행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태호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며 퍼즐을 맞춰갔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도운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있었다. 박정식은 어려운 이웃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이순자는 무료 세탁을 해주고, 최만식은 목욕탕을 무료 개방했다. 아버지가 만든 선순환 구조였다. 우리끼리는 만수체인이라고 불러요. 한 주민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그걸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가끔 오셔서 우리 동네가 제일 살기 좋다고 하셨어요. 태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나눠준 게 아니었다. 공동체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장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느 날 태호의 차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났다. 그리고 현관문에는 그만둬라는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태호는 오히려 결심을 굳혔다.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의외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파출소 김순경이었다. 태호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순경님. 사실 저도 만수 아저씨께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김순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경찰 시험 준비할 때 학원비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젊은이는 꿈을 가져야 한다며 도와주셨죠. 그래서요? 이장놈 잡는 거 도와드릴게요. 비공식적으로요. 태호는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 김순경은 이장의 불법 도박장 정보를 제공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 창고 지하실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들어가 볼게요. 위험해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해야 했다. 수요일 밤 태호는 몰래 카메라를 들고 창고로 향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들이 있었다. 동네 가게 주인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왜? 자세히 보니 그들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었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뭐야, 이게? 태호가 나타나자 모두 놀랐다. 태호야, 아저씨들 여기서 뭐 하세요? 박정식이 쑥스럽게 웃었다. 우리가 이장 밑에서 일하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우리끼리 모여서 계획한 거야. 이장을 잡아야 내 아버지 명예가 회복되니까. 태호는 감동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비밀리에 아버지를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 이장이 눈치챈 것 같아. 오늘 급하게 자리를 옮긴대. 그때 이장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다. 역시 내 놈들이었구나. 이장 구본길이 부하 5명과 함께 창고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나를 속이다니. 다 죽을 줄 알아. 태호가 앞으로 나섰다. 이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 아버지, 그 멍청한 놈이 나서지만 않았어도 그래서 죽인 겁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장이 비웃었다. 증거 있어.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태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녹음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자식이. 이장이 달려들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김순경이 동료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불법 도박 현장 급습. 모두 손 들어. 하지만 이장은 여유를 되찾았다. 여기 도박장 없는데 그냥 창고인데. 확실히 도박 도구는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 김순경도 당황했다. 그때 태호가 나섰다. 잠깐만요. 태호는 벽 한쪽을 손으로 두드렸다. 텅 빈 소리가 났다. 여기 비밀 공간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미리 알려준 정보였다. 벽을 밀자 숨겨진 방이 나타났다. 도박 도구와 돈다발이 가득했다. 이제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이장님. 이장은 필사적으로 발악했다. 이거 다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입을 열었다. 거짓말, 우리가 다 봤어. 만수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증인이야. 수십 명의 주민이 태호 편에 섰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좋아, 그럼 다 같이 망하자. 너희들도 다 돈 받았잖아. 불법 자금인 줄 알면서. 하지만 태호는 침착했다. 아버지 장부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사람들을 도왔어요. 가게 매출 장부와 대조해 봤더니 다 맞아떨어집니다. 태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30년간의 가게 매출 기록이었다. 아버지는 매달 수익의 80%를 모아서 남을 도왔습니다. 본인은 20%로 생활하시면서요. 이장이 당황했다. 그래도 내 돈을 빼돌린 건 사실이야. 그것도 녹음했습니다. 방금 직접 불법 자금이라고 하셨죠. 이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때 이장의 부하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이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만수 아저씨한테 신세진 사람입니다. 뭐, 너마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쟁이가 됐을 때 만수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장님 밑에서 일하게 됐지만 이제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둘씩 부하들도 이장을 떠났다. 이장은 완전히 고립됐다. 법정이 술렁였다. 구본길의 징역 10년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박수를 쳤다.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 재판장을 나서는 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태호 앞에 모여들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태호야,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는 겁먹고 숨기만 했어. 박정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순자도 눈물을 훔쳤다. 만수 씨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네. 정말 죄송해.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들 무서우셨을 거예요. 이해해요. 그때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근데 만수 형님이 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이 난리야. 다들 집에 나가 라고 하셨겠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아버지다운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태호는 다시 한번 빨간 장부를 펼쳤다. 찢겨 나간 페이지는 복구할 수 없었지만 남은 기록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장부 맨 뒷장에 뭔가 두껍게 붙어 있는 걸 발견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봉투가 나왔다. 태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아기 태호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태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됐겠구나. 놀랐지? 내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니. 사실 나도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서였다. 이장의 협박에 모험 이겨 시작한 일이었지.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빚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린 흔적을 남긴 것이라고.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돈이란 게 참 이상한 거야. 혼자 쥐고 있으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약이 된다. 나는 그 약을 나눠준 것뿐이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도움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돕더라. 그게 진짜 이자였어. 편지는 계속됐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고 선의는 이어질 것이다. 내가 그 증인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아, 그리고 통장에 5억. 그건 비상금이야. 혹시 이장이 너와 엄마를 해치려 하면 그 돈으로 도망가라고 준비한 거였는데 내가 이걸 읽고 있다면 이미 이장은 처리됐겠지. 태호는 웃음이 나왔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태호야, 돈 욕심 부리지 마. 근데 너무 거지같이 살지도 마. 적당히 쓰고 적당히 나누면서 살아.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행복한 길이야. 사랑한다, 아들아. 태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묘비 앞에 막걸리를 한 잔 부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흔들렸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석 달 후 김만수 희망 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태호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했다. 첫 사업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근데 이름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였으면 만순의 동네 금고 정도로 하셨겠죠. 그것도 너무 촌스러워. 모두가 웃었다. 그렇게 일상은 계속됐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였다. 1년 후 태호는 아버지의 구멍가게를 다시 열었다. 간판은 그대로 만순의 슈퍼였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인 계산대 옆에 나눔 바구니가 있었다.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여유 있는 사람은 채워 넣는 시스템이었다. 개업 첫날 동네 할머니가 들어왔다. 아이고, 만수가 살아 돌아왔나 했네. 할머니, 쟤예요. 태호. 알아. 근데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 특히 그 구두쇠 기질. 네, 전 구두쇠 아닌데요. 방금 내가 사탕 하나 집었더니 째려봤잖아. 태호가 당황하자 할머니가 깔깔 웃었다. 농담이야, 농담. 내 아버지도 맨날 내 농담에 속았지. 그날 저녁 태호는 장부를 펼쳤다. 이제는 빨간 장부가 아닌 파란 장부였다. 거기엔 새로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붉은 빛이 푸른 희망으로 바뀐 것이다. 태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랐어요.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장부는 결국 빚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희망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부모님이 평생 감춰온 이런 비밀을 알게 된다면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두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힐링 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